자, 우리가 이 단원이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저랑 집합과 명제 정도까지는 좀 학습을 하지 않을까. 선생님 그 3단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아마 그거는 8월 이후에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테스트 보고 나면 8월 말까지 시간이 좀 뜨잖아요. 네, 그때까지 미처 못 끝낸 진도를 아마 기한 선생님께서 이어서 나가주실 거야. 우리가 진도를 너무 그냥 쭉쭉 빼려고 하면 솔직히 뺄 수 있는데, 너네 질문 몇 개 스킵하고 이러면 진도를 뺄 수 있는데, 그게 그닥 중요치 않겠다라고 판단을 좀 해서요. 네, 요 정도 속도로 최대한 잘 이해하게끔 넘어가자라고 우리가 협의를 봐서 조금 진도가 못 끝날 수 있는데 그건 8월 말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뭐 할 거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낯선 내용이긴 할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저 집합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 자, 수학 90점 넘는 친구들 집합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말 그대로 뭔가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지? 그런데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 집합 이렇게 얘기했어. 규민이 올 건가 그 집합에? 네. 그치? 근데 나는 규민이한테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혼동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치? 그러면서 세준이가 예를 들어 안 왔으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은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5 이하의 자연수 모여봐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그 모임 안에 누가 있어요? 1, 2, 3, 4, 5 정도가 있겠지. 명확하네요? 이런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합에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야, 5 이하의 자연수를 모여봐. 너네 집합을 B라 하자, C라 하자, 뭐 A라 하자. 이렇게 집합의 이름이 있어야 돼서 보통 우리가 이 집합의 이름을 정할 때는 대문자로 좀 많이 정하는 편입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그리고 내가 야 5 이하의 자연수 모여봐 라고 하면 그 안에 1, 2, 3, 4, 5가 있을 거라며. 그 애들이 구성원들이죠. 이런 구성원들을 우리는 수학에서 집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건 집합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의 구성원 원소는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X여도 되고 Y여도 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 용어, 집합과 그 안의 구성원들 원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집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에 따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3의 배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누가 봐도 명확하죠? 3, 6, 9, 12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잖아. 근데 조금 우리가 아리까리한 건 너무 많네. 끝도 없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치? 이렇게 원소가 끝도 없이 많은 이런 집합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원소가 개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정도의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거기 안에 원소 몇 개 있겠어?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집합? 네,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리면 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요건 좀 우리가 기억할 건데 1보다 작은 자연수 모여봐 라고 얘기했어. 집합일까요? 1보다 작은 자연수 모여봐 라고 얘기했을 때 집합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지금 생각한 이유는 아니 뭐 슈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집합이에요. 일단 집합인데, 왜냐면 기준이 명확하거든. 아무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원소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집합, 원소가 아무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원소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유한계라서. 다만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자주 쓸 집합이라서 얘는 특별하게 기호가 있어요. 어떻게 좀 우리가 쓰냐면 세준이 얼굴 하나 그려놓고요. 거기에 스크래치 하나 내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공집합의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공집합이구나. 별게 없네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알았고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걸 원소라고 부르는 것도 인지를 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집합을 표현할 거야? 사람들한테.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집합의 표현법은 교재도 나와 있지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때려 쓴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조건대시법이라고 부르는 게 좀 있고요. 얘기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 세 번째 거기 또 뭐라 나와 있어요? 네,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표현법으로는 그냥 우리가 용어가 낯선 것 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있는데 O 이하의 자연수 모여봐 라고 얘기하면 집합이라 했죠. 그걸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아요. 그 집합의 이름을 A라고 좀 하면 그 A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1, 2, 3, 4, 5가 들어있어. 이렇게 딱 해주면 그냥 원소들을 일일이 다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반드시 집합은 중괄호를 씁니다. 약속이에요. 아, 그냥 중괄호로 쓰는구나 정도의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써요. 집합 A가 있어. 또 마찬가지로 중괄호고요. 그 다음에 X하고 짝대기 이렇게 써요. 이게 Y하고 짝대기여도 되고 Z하고 짝대기여도 상관없어요. 이 문자는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소리입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이런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X를 원소로 해. 근데 X가 뭐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쪽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자,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는 O 이하의 자연수야.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이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집합 A는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O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얘는 뭔가 그림으로 원소를 표현한다, 집합을 표현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별게 없습니다. A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꼭 동그라미 아니어도 돼요. 세모여도 되고 사각형에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1, 2, 3, 4, 5가 들어있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어려운 거 1도 없네요. 여기까지 괜찮? 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 하나 배울 건데 가볼게요. 자,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거예요. 그나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요게 좀 나오겠죠. 어렵지 않은데 집합의 포함관계는 우리가 기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요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게 있어요. 두 번째, 삼지창에서 가운데가 빠진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집합의 포함관계로서는.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다라고 좀 칩시다. 더워가지고. 저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봐봐요. 요렇게 등 쪽에 꽂힌 녀석에 원소를 씁니다. 화살표가 꽂히는 쪽에 집합을 써요. 지성아, 봐봐. 집합 A가 좀 있는데요.
1, 2, 3. 제가 지금 표현한 방식은 뭐예요? 네, 저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집합 한 B가 있는데 뭐 2, 3, 4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집합 X가 있는데 이 자식이 1, 3이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집합 A라고 하는 녀석 안에 원소는 누구 있죠? 1, 2, 3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잘 들어봐. 집합 A, 집합 A 안에 원소 A가 집합 안에 있는 걸 원소라고 하니까 집합 A 안에 원소 A가 포함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포함될 때가 있을 거고 포함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쓰냐면 자, 원소를 반드시 등진 쪽에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집합 A 안에 1이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죠. 그러면 삼지창 A 요렇게 우리가 씁니다. 근데 집합 B 안에 1이 있나요? 네, 노화가 없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 B라고 하는 녀석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할 때 뭐 수학에서야 짝대기를 좀 쓰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집합 A라고 하는 녀석 안에 원소 A가 포함되고 있으면 A, 삼지창, 라지 이렇게 쓰고요. 포함되고 있지 않으면 A, 삼지창, 짝대기 A 이런 식으로 좀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삼지창에서 가운데가 빠진 요 녀석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요 녀석은 언제 우리가 쓰냐면 민지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맞아. 집합이 들어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집합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 녀석을 표현하냐면요. 잘 들어줘. 집합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될까요? 얘들아, 집합 X 안에 원소 누구 있어요? 1, 3 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미 집합 A가 갖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좀 쓰냐면 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얘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쓰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합 B가 갖고 있는 모든 걸 A가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죠. 4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B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걸 A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주어진 이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좀 하면 A라고 하는 녀석 안에 자 1, 2, 3이 있죠? 그지? 근데 그 A라고 하는 녀석 안에 집합 누구도 있는 거야? X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1과 3이 있고요. 집합 X 안에는 없지만 집합 A 안에는 2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이런 느낌. 만약에 내가 이 오른쪽 상황을 표현한다고 치면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이 겹치는 게 있기도 한가요? 있기도 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요 안에 누구랑 누굴 써놓고 2랑 3을 써놓고 여기에 1 써놓고 여기에 4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현인 거예요. 도형계 방정식에 비해 훨씬 네? 괜찮으시죠?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이와 같이 집합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집합 A가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자, 최종적인 결론 우리가 이렇게도 씁니다. 결론 집합 X는 집합 A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집합 X는 1, 3인데 집합 A는 1, 2, 3이니까 집합 A의 일부분으로 집합 X가 구성됐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겠네요.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요 표현이나 요 그림이나 이 기호나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다섯 번째,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잘 들어봐. 오늘 한번 진도 좀 빼도 되잖아. 내가 별로 안 어렵잖아, 그죠? 된대요. 자, 볼게요. 자, 봐봐요.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건데 두 가지가 있어. 봐봐. 이게 뭐였죠?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이렇게 한대요. 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내가 집합이 뭐든 간에 얘가 갖고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나한테 포함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대. 그래서 공집합은요, 그 어떤 집합에도 무조건 다 귀속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규민이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쌤, 그러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다 속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말장난이긴 한데 잘 들어봐. 집합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집합 A가 갖고 있으면 X는 A에 포함되는 거잖아. 집합 A가 갖고 있는 모든 건 집합 A가 갖고 있나요? 그러겠지 뭐. 집합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A가 갖고 있겠지 뭐. 지가 지 건데 뭐.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요렇게는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잡는 약속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 네. 좀만 더 볼게요. 재밌다. 부분집합에 지성아, 아직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집합 A가 있어요. 이 녀석의 원소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치자. 이 자식의 부분집합들 다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원소들로만 우리가 구성을 좀 해보면 일단 하나도 없는 누가 있을 거야? 공집합이 있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1, 2, 3으로 구성된 녀석도 부분집합이라고 방금 위에서 약속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소가 한 개짜리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건 1로만 구성되거나 맞냐? 또는 2로만 구성되거나 또는 3으로만 구성되는 게 있겠지. 혹시 더 있냐? 네. 더 있죠? 원소가 몇 개짜리인 거? 1, 2가 있겠죠? 또 누구도 있어? 1, 3도 있겠지. 또 2, 3도 있겠지. 더 있냐? 없어요.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럼 저는요 이러고 싶은 거야. 봐봐. 원소 몇 개예요? 그럴 때 요 8개의 부분집합을요 이렇게 직접 쓰지 않고 바로 구하고 싶은 거야. 2의 3승으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래요. 잘 들어. 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성하고 싶어요. 그럼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만 여기다 주워 담으면 되는 거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민지야. 1. 늘까 말까? 몇 가지? 2가지. 늘까 말까? 두 번째, 2 갖고 와. 늘까 말까? 몇 가지? 2가지. 3, 늘까 말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만약에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었어. 그럼 누가 되는 거야? 1, 2, 3이 되는 거야. 1도 빼고 2도 빼고 3도 뺐어요.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1 빼고 2 넣고 3 뺐어요. 그러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하는 게 2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로 계속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결론. 집중해줘.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내용. 자,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원소가 A1, A2 해서 댕댕댕댕 해서 AN까지 왔어요. 그 원소가 몇 개라는 거야? N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n승계가 있겠다라는 거지. A1 들어올래 말래, A2 들어올래 말래, A3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되겠다라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쫄지 마시고. 자, 여기서 1, 2, 3은 지 거죠, 지. 자기 자신. 그것만 뺀 애들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2의 n승이면 진부분집합은 자, 2의 n승에서 몇 개 빼면 돼요? 네, 자기 자신 1개 빼주면 돼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새로운 내용이 주입되고 있는 중인 거야, 우리 지금.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집합에 대한 내용 파트 1. 벌써 50% 됐어요. 괜찮아? 아이고, 지금 착하게 박수 붙여주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집합 줄게요. 아, 좀만 더 해야지. 잠깐 요만큼만 더 나갈게요. 어렵지 않다. 어디서 해야지? 자,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했니? 6번. 자, 7번 보자. 호. 서로 같은 집합. 쫄지 마세요. 괜히 설명은 제가 할게요. 네, 책 안 보셔도 돼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은 이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B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만족한데 몸이 B가 갖고 있는 모든 걸 A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결론을 집합 A랑 집합 B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너무 쉽다. 집합 A의 원소가 1이면 집합 B의 원소도 넣으면 돼요. 1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집합을 배웠는데 이 집합도 뭐 약간 우리가 실제 숫자처럼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연산을 만들었어요. 그 연산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저랑 좀 마찬가지로 집합 몇 개만 좀 정합시다. 지성아, 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 뭐뭐 있다라고 칠까? 1, 2, 3. 오케이. 지성아, B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은? 2, 3, 4? 오케이. 선생님이 U라고 하는 뭔가 집합 하나 더 갖고 올 건데 이거 뭐라고 할까, 지성아? 옳지. 자, 이 정도 한번 이따가 쳐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은 몇 가지 있냐? 연산기호. 네 가지. 뭐뭐뭐지 기억이 안 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집합의 연산기호 몇 개 있을까요?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기호까지 오늘 배우고 일찍 마무리할 텐데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요. 어제 일찍 끝내줬으니까 네? 오늘은 선생님이 좀 일찍 끝내줄 테니까 쉬는 시간 좀 더 넉넉하게 가지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도 너네가 이렇게 막 힘들고 하는 모습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 보여. 자, 갈게요. 첫 번째.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집합. 자, 수학에서 얘들아 두 개의 직선이 크로스되면서 생기는 점 무슨 점이라 해요? 교점. 두 개의 직선이 크로스되면서 생기는 각 무슨 각이라 해요? 교각. 그렇지. 중1 때 배웁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이 서로 크로스되면서 생기는 선 교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중1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수학에서는 뭔가 동시에 만나는 행위를 교라는 말을 좀 붙여요.
자,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잘 들어. A랑 B가 이렇게 있었다 좀 가정하면 A, B. 그럼 우리 지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2, 3이 좀 겹치네요. 그죠? 자, 그럼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 이와 같이 씁니다.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 사이에 요렇게 좀 씁니다. 그럼 이런 거야. 너네가 3 더하기 7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읽을 때 A 교집합 B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 같은 그런 연산 기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연산 기호의 이름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기호고요. 그럼 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여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하면 A랑 B에 겹치는 부분 얘기해 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걸로 가버리면 중괄호 열고 누가 있으면 돼요? 2, 3 있고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교집합이에요. 괜찮으세요? 두 번째.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집합은 이런 소리입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얼마 남았네?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또 이렇게 써요. A 쓰시고 B 쓰시는데 요 사이에 요렇게 U자 느낌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기호의 이름이 합집합이라는 기호예요. 그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이렇게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야? 아, 그냥 다 더하자 이런 말이야. 다 합치자 이런 느낌.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자 표현을 하게 되면 A가 1, 2, 3인데 거기 누가 더 겨들어오는 거야? 4가 더 겨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 세준이가 오케이 그럼 A 합집합 B는 1, 2, 3, 2, 3, 4 이렇게는 우리가 안 써요. 자, 우리가 집합을 쓸 때 겹치는 건 딱 한 번만 씁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2, 3이 겹쳤다 하더라도 그냥 1, 2, 3, 4만 쓰고 탑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네. 옳지. 아, 너무 잘 좋아하니까 좀 더 나가야겠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뭐 하겠냐? 네, 빼겠죠. 자,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A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B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말 그대로 그냥 빼기로 바통을 받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괴랄한 건 이런 거지. 잘 들어. A라고 하는 원소가 지금 현재 1, 2, 3이잖아. 그리고 B라고 하는 원소가 지금 2, 3, 4여서 2, 3은 겹치는데 4가 안 겹치잖아. 이해됐죠? 그걸 집합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합에서의 뺄셈은 겹치는 것만 빠집니다. 즉 A 빼기 B라고 하게 되면 얘만 살면 돼요. 약속이에요. 아, 1, 2, 3이 있고 2, 3, 4가 있는데 A에서 B 빼면 쌤 이거 4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빼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겹치는 것만 빠지면 돼요. 그래서 누구만 남을까요? 1만 남습니다. 4 안 남아요? 네, 4 안 남아요. 여기만 남아요. 2랑 3이 있었고 이쪽에 4가 있었겠죠? 그럼 A 빼기 B 하게 되면 그냥 1만 딱 남는 거야. 그럼 얘들아 순서 바꿔볼까요? B 빼기 A 하면 누구만 남을까? 4만 남는 거야. 그게 약속이야. 그냥 집합에서 차집합의 약속이야. 알겠죠? 겹치는 것만 빼자. 너무 잘 사니까 하나 더 나가겠네.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라. 여집합은 일단 우리가 기호로는요. 자, B가 이제 필요하지 않고요.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이 녀석이 지수 부분에 C라고 하는 대문자를 좀 써요. 저게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 쌤이 지금 이렇게 U라고 하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체적인 제한 범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끝도 없이 생각해야 되니까 야, 우리 1부터 10까지 중에서만 일단 생각하는 거야 라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정해놓는데 수학에서 그걸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전체는 1, 2, 3, 4, 5인 거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알겠죠?
그럼 1, 2, 3, 4, 5 안에 집합 A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론 당연히 B도 들어있겠지만 걔는 굳이 안 그린 거예요. 그럼 A 여집합은 뭐냐면 A 빼고 다. 이걸 A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A 여집합으로는 얘들아 원수 누구 있겠어요? 나이스.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세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그렇지. 반대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지성이가 맞추면 더 안 설명 안 할게요. 지성아, 이게 지금 A 빼고 다였잖아, 그치? 이건 뭘까요? A. 와, 이해돼요? 네. 그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A 빼고 다네요. A가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여집하면 한 번 더 여집합 취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예요. 아무 별거 없다. 괜찮으세요? 숙제는 제가 많이 안 낼게요. 좀 부담 주는 게 그다. 72쪽에 발전 문제 12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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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네? 네. 아이. 얘들아, 그냥 쪽수 보고 쫄지 마. 도형의 방정식 한 문제 풀 때 집합 한 6문제 풀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 개념 배우면서 막 슈범 하나도 모르겠네 이랬어요? 72까지요? 네, 72까지. 네, A까지죠? 아, 예. 자, 얘들아. 저랑 70쪽에 7번 볼래요? 얘들아, A 빼기 B가 이거였잖아. 그치? A 빼기 B가 이거였잖아. 즉, 겹치는 것만 나가리 되는 거였잖아. A가 1, 2, 3이고 B가 2, 3, 4면 A 빼기 B는 결국 겹치는 2, 3만 빠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오픈했죠? 네. 2, 3, 4, 5, 6. A 빼기 B가 얼마래요? 2, 6이래요. 그럼 제호야, A 교집합 B는 뭐였을까요? 그렇지, 이해돼요? 네. 벌써 하나 풀었는데요? A 교집합 B는 3, 4, 5인 거지 뭐. 대신에 그냥 3, 4, 5로만 적으면 안 되고 집합 기호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괄호 해준 상태로. 그냥 아, 원수의 합이네. 아, 지금 봤어요. 어우, 잘났네. 12 적은데 알겠죠? 자, 68쪽에 발전 문제 3번 볼까? 얘들아, 저렇게 두 개의 집합이 등장하게 되면 빨리 이렇게 A, B 이렇게 해놓으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지금 A 교집합 B가 뭐랑 뭐래요? 5, 9라 나와있네. 그냥 눈 떠가지고 겹치는 게 5군에 확인하고 적으면 끝. 그 다음에 A가 2, 5군에요. 야, 그럼 여기 누가 들어있으면 돼요? 2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A 합집합 B는 원수가 개 많네. 그럼 거기 더 추가된 녀석들은 B한테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 5, 9를 제외한 7, 8. 옳대. 그럼 여기에 4, 7, 8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집합 B는 4, 5, 7, 8, 9였겠네. 3번도 풀었는데. 그냥 중괄호만 하면 네, 중괄호 해주면 되는 거지. 아, B는 요 정도? 네. 근데 뭐 요 정도 해주면 딱 괜찮아. 중괄호만 해도 상관은 없긴 하는데요. 단어 이해 안 되잖아. 오케이. 좋네요. 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봐봐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 집합 C가 있는데 얘가 4, 5래요. 아이고. 집합 C가 있는 얘가 4, 5래. 그럼 이때 내가 만약에 A 교집합 C를 했어. 이건 뭘까요? 여기서. 공집합. 그렇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얘 뭐가 되면 돼요? 공집합이 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교집합을 했었더니 겹치는 게 없는 두 집합 간의 관계,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두 집합이 겹치는 게 1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7쪽의 발전 문제 1변에
67쪽의 발전 문제 1번을 보시면 서로소인 걸 찾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네. 겹치는 게 1도 없는 거 찾아봐 이런 말인 거예요. 왜요? 이러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지금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 쌤이 솔직히 좀 빨리 설명했거든요. 빠르게. 근데 이렇게 뭔가 걸리는 건 없었을 텐데 네. 그죠? 그냥 다 낯선 표현들, 낯선 용어들이지 내용 너무 딥한 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2단원 끝날 때까지 이럴 거야. 2단원이라는 파트가 그래요.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닥 이렇게 막 막히거나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었다면 그냥 낯설게 했을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뒤에 내용들도 아마 다 할만하실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피통 살 텐데 그건 좀 피통 살 텐데 그거 빼고는 괜찮. 자 고생들 했고요.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저는 오늘은 그럼 좀 일찍 마무리 해줄게요. 네. 네?